네.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어 첫 번째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대 예술의 어떤 출발점을 견인했던 사람들, 현대 예술을 추동했던 그룹이 바로 이 아방가르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방가르드는 19 세기에 등장을 해서 20 세기 초 그리고 1960 년대까지 지속된 어떤 반항적인 예술가 또는 전위적 예술가들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처음에 이 아방가르드는 19 세기 초에 처음에 등장했을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1 세기를 지속하다가 19 세기 후반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의 유파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인상파입니다. 때문에 인상파를 현대 예술의 출발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이까지 19 세기 초에서 인상파가의 등장까지를 아방가르드 1 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 단계 아방가르드. 그리고 20 세기 초에서 1945년 즉 2차 세계 대전까지를 까지의 어떤 시기를 에 활동했던 아방가르드 예술가를 2 단계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2 차 세계 대전 이후에 에서부터 1960 년대까지의 그 그룹을 흔히 우리가 또 3 단계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2 단계 아방가르드는 20 세기 초에서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까지의 아방가르드를 투쟁하는 아방가르드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특히 전통적인 예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예술의 부정과 함께 현대 예술은 출발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예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이 2 단계 아방가르드의 활동과 함께 현대 예술은 보다 구체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 예술의 어떤 출발점에 서 있어 네, 현대 예술의 출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이 아방가르드, 특히 2 단계 아방가르드인데요. 이들은 전통적인 예술 전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 예술가는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은 문화의 일부다."라는 것이 고전적인 예술관의 대표적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술은 문화의 일부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오늘날 우리 문화는 무엇으로 정의되나요?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 및 그 소산일체를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도 모두 문화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반이 문화라고 정의된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2 주차 수업인가요? 그때 "오늘날 문화는 인간의 삶의 다양한 방식 및 그 소산, 일체를 문화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죠? 1950 년대 이후 그리고 20 세기 초반에 인류학의 등장과 함께 인류학의 등장과 함께 20 세기 초반에 서서히 생겨나고 본격화된 것 이런 개념들이 본격화된 거는 1950 년대에 문화주의가 라는 유파가 생겨나면서 그들에 의해서 문화의 정의가 전면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 및 그 소산일체라고 정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전의 문화는 어떻게 정의되었다고 우리 배웠죠? 어 이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보시면 고전적 의미의 문화는 첫 번째 인간의 진, 참되고 선, 바르고 미, 아름다움과 관련된 즉 진선미와 관련된 활동 및 그 소산, 일체를 문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반드시 문화적으로 교양받은 자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또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 또는 천재라고 이야기한 이런 문화 엘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엘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는 초월적 보편성 그러니까 세계 그 누가 봐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와 이거는 좋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보편성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되었다는 겁니다. 즉 고전적 의미에서 문화는 인간의 진선미와 관련된 활동 및 그 소산 일체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반드시 문화 엘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이러한 문화 엘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는 초월적 보편성, 인류 누구나 다 공감하고 "맞아. 저것은 훌륭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을 촉발시키는 것, 이것만이 문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인류 누구나 어느 누가 봐도 '아 저거는 좋아.'라고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즉 무엇을 강조한다는 거죠? 다수의 취미. 여 많은 사람의 보편적인 취미, 입맛, 테이스티. 취미가 테이스트죠. 입맛. 다수의 취미, 입맛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고착된 인습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입맛에 맞고 그리고 오랜 동안 인습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에 의거한 작품이 초월적 보편성. 세계 누가 봐도 '저거는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공통감을 야기시키겠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예술은 문화의 일부이다.' 이 말은 즉 무엇을 인정하는 것, 다수의 취미에 맞는 것, 그리고 인습적으로 용인해 온 규칙에 의거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전통적 예술관의 첫 번째가 '예술은 문화의 일부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전통적인 예술관의 가장 지배적인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고전적인 의미에서 문화는 인간의 진선미와 관련된 활동 및 그 소삿일체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반드시 문화 엘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런 문화 엘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화는 초월적 보편성, 누가 보더라도 '아 저거는 좋아.'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다수의 입맛에 맞는 것. 그리고 인습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온 어떤 관습적으로 통용해 온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에 의거한 것이 문화고, 이러한 문화에 어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즉 예술은 다수의 취미에 적합해야 되고 다수의 입맛에 맞아야 되고 인습적으로 이렇게 통용되어 오던 규칙에 의거하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방가르드 운동 예술가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취미가 아닌 나의 입맛, 그리고 인습적으로 용인해 온 규칙 따위를 전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적 예술관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예술은 기술의 숙련에서 생겨난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죠. 춤은 기술의 그러니까 참된 잘 추는 춤이란 기술의 어떤 숙련에서부터 생겨난다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하시죠. 그것이 어쩌면 아주 고전적인 예술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부정합니다. '예술은 기술의 숙련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기술의 숙련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술은 세계 내에서 별개의 영역에 차지한다.' 그래서 회화에서는 반드시 액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조각상에는 반드시 밑에 받침대를 둡니다. 그리고 연극에서는 반드시 막을 설치해서 인간의 일반적인 삶과는 좀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서 예술 작품을 위치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예술은 삶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삶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삶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부정합니다. 네 번째, 전통적 예술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술의 목표는 예술 작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예술의 참된 의미는 작품에 있고 가치는 작품을 통해서 확보된다. 그래서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고전적 의미의 예술관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이 작품이라는 개념을 부정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문화 엘리트에 의한 예술, 그리고 다수의 취미와 인습에 기초하는 예술,
그리고 기술의 숙려를 강조하는 예술, 삶과 무관한 별개의 영역 예술은 삶과 무관한 별개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작품이라는 개념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통적인 예술관에 형성하고 있는 핵심적 개념들인데 이것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예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면서 바로 이 현대 예술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런 전통적인 예술관을 부정하고 현대 예술을 출발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샹이라는 사람이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샘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병기 알죠? 그 병기를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진 병기를 뚝 가지고 와서 화랑에다가 미술 전시관에다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샘이라는 작품을 제목을 샘이라는 제목을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샘이라는 작품, 병기를 갖다 놓은 이 작품은 다수의 취미와 어떤 인습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어떤 규칙을 사용했나요?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걸 막 비난합니다. "이게 뭐고 이런 게 어떻게 작품이고." 하면서 사람들은 뭐 막 엄청나게 그 작품을 비판합니다. 즉 이 작품은 다수의 취미에 맞지 않았고 인습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뒷상이라는 사람이 그 병기를 만드는데 기술적인 테크닉이 있어야 뭐 별다른 테크닉을 사용했나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뭘 부정하는 거죠? '예술은 기술의 숙련에서 생겨난다.'라는 것도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술은 세계 내에서 별개의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병기는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툭 가져와서 미술관에 전시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은 삶과 무관하지 않다. 삶의 연장일 뿐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통적인 예술관도 부정한 겁니다. 어떻게?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네 번째, 어 이 뒷상이라는 사람이 이 샘이라는 작품에 있어 가지고 그 작품에 있어서 그 이 뒷상이라는 사람이 그냥 기존에 있는 공장에 있는 거 하나 뚝 가지고 왔죠. 그럼 거기서 그렇게 이 전시돼 있는 이 병기에 어떤 작품으로서 그 병기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나요? 음 바로 그 예술의 어떤 결과물로서 작품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이 보다 중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완결된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병기 자체가 어떤 완결된 그 작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느냐?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 '아 이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갖다 놨을 거야. 저런 의미에서 막 갖다 놨을 거야.' 하는 보는 사람들이 의 다양한 해석이 그 작품을 더 의미 있게 만들 뿐이지 그 작품 그 자체가 어떤 완결적인 절대적인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 세기 초반에 이 뒷상이라는 사람의 샘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고전적인 예술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한 예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처럼 뒷상의 예처럼 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이 전통적인 예술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술을 추구한 것입니다. 자, 이까지가 두 번째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